수면제죠? 자, 먼저 배경 지식 먼저 말할 텐데 지구는 둥굽니다. 몰랐죠? 그게 아니라 좀 퍼져 있지 않아요? 약간 중심부가 약간 좀 커요. 지구가 자전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중심부가 약간 더 부풀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구형이라고 약간 동그란 모양이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우리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도 이걸 가정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보이나요? 네.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우리 가정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중심의 크기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크기가 6,400km로 이미 측정이 되어 있어요. 6,400km. 6,400km니까 지름은 12,800이겠죠. 네.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는 대충 감이 좀 오죠. 6,400이면은. 자, 그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몰랐어.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엄청 넓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평평하잖아. 평평하니까 언젠간 가다가는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죽으면 어떡해? 근데 이걸 이제 콜럼버스가 최초로 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거꾸로. 대단한 거죠? 엄청난 용기. 얼마나 걸렸어요?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왔죠?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또 한번 찾아보자. 찾을 게 많네요. 반중력 물질과 콜럼버스의 항해의 일수가 얼마인지 찾아봐야겠다. 찍혀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아무튼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온 거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가. 자, 어쨌거나 그 지구,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던 그 지구가 한 이 정도쯤 돼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준 최초의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원리는 이러합니다. 자, 원리는 두 가지, 일단 가정 두 가지예요. 가정 1, 2. 가정이 두 가지 필요하고요. 수학적 원리, 약간 수학적 원리도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두 가지와 수학적 원리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야 된다고. 이건 약간 대단한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있죠. 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맞아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오는 빛 한 줄기 정도만 우리 지구에 평행하게 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이 방금 얘기했던 지구는 뭐하다? 완전한 구다. 구 모양이다. 구는 2차원이 아니죠. 3차원 모양을 말합니다. 구 모양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수학적 원리는 첫 번째가 엇각의 원리. 엇각이 뭐냐면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이걸 가로지르는 직선이 있으면 요각과 요각이 어떻다? 같다. 이게 엇각으로 갔죠? 엇각의 원리 하나랑요. 두 번째 원리는 원의 중심인데 각도가 요만큼의 각도이면은 이거에 대응하는 요 호의 길이가 요만하죠. 만약 각도를 크게 하면요. 그에 대항하는 호의 길이도 그에 대비해서 같이 커지죠. 네. 바로 중심각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써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뭐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요 그림. 요걸 갖다 이런 수학적 원리 딱 두 가지만 이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굳이 수학적 원리라기보다는 비례식으로 풀이를 해내는 비례식. 어떻게 한 건지 잠깐 그림. 자, 이게 실제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살던 마을은 시에네라는 마을이었어요. 조수 한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말 잘 듣는 조수한테 자, 지금부터 좀 걸어가라 너. 왜요? 걸어가면서 저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까지 좀 걸어가. 좀 한참 걸릴 거야. 그지? 한참 걸릴 거야. 걸어가야 돼. 꼭 걸어가야 돼. 왜 걸어가야 하냐면 네 한 발 한 발 가는 게 30cm라고 적고 30cm씩 몇 걸음인지 세갖고 와. 인간 극기훈련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방법으로 거리를 잰 거야.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잰 겁니다. 거리 측정 기술이 완전 천박하죠. 어떻게 뭐랄까 기술 발전이 전혀 없었죠. 어쨌든 거리 측정 기술이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한 게 조수가 측정해온 거리가 얼마였어? 925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주인님 925km였습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언제까지 걸어가라고 시켰냐면요. 야, 하진날 정오까지 걸어갔고, 하진날은 여름 중에서 가장 태양이 높게 뜨는 날,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높게 뜨는 날. 즉 이날이 언제? 1년 중에 가장 태양이 높게 뜨는 날, 그날 딱 맞춰서 가. 죽으러 갔겠죠. 그죠? 가서 그날 어떻게 하냐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막대를 세웠습니다. 거기로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햇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가 생기면 막대 끝에서 그림자 끝으로 실을 연결한 다음에 그 각도를 재와. 각도. 그 재우는 게 7.2도라는 각도였어요. 나도 할게. 주인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도 한다니까. 나는 뭐 했냐면요. 이 하진날 정오에는 CNA는 이렇게 수직으로 완전 평행하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날이야. 그래서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날입니다. 막대를 하나 세우더라도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는 그 지역이 여기야. 아예 안 생기는 지역을 잡은 것이다. 그날 딱 잡아서 근데 여기는 우물로 했는데 막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정확하게 햇빛이 딱 들어오는 날, 그날을 딱 잡은 거야.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가정한 거죠. 자, 요 두 개 햇빛이 나란하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는 가정을 했잖아. 나란하게 들어오는 이렇게 햇빛이 있고요. 잘 봐. 햇빛을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이어 그릴 수 있겠죠? 이어 그린 다음에 자, 이 막대는 어디를 향해 세워질 수밖에 없냐면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죠. 모든 부분에서 막대를 탁 꽂으면 지구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막대를 세운 요 라인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두 평행한 광선을 가로지르는 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수가 측정해온 7.2도가 다시 말해 무슨 각이다? 지구의 중심 각의 크기와 엇각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래. 네. 그 다음부터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중심각이 7.2도, 지구의 중심이 7.2도일 때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얼마였던 거야? 925km였던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됐어? 네. 됐어. 이렇게 요 자료만 있으면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봐봐. 야, 잘했어. 7.2도라는 각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925km였으니까 지구 전체는 이 360도일 거 아니야. 그치? 지구 전체 360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지구 전체의 둘레일 거 아닙니까? 지구 전체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본다면 전체 둘레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로 봅니다. 2파이 R. 그 다음 어떻게 구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원리에서 자, 계산하지 않아요. 925 곱하기 360은 7.2 곱하기 2파이 R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지구의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반지름만 남기고 다 넘겨. 어떻게 돼요? 넘기면 7.2 곱하기 2파이 분의 925 곱하기 360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알아낸 최초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알아낸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값이 46,200. 이거는 이제 46,000 이거는 지구의 둘레고요. 반지름만 따지면 반지름 따지면 얼마 나오냐? 2파이 R이니까 3.14 나오면 좋아요. 이거를 반지름으로 환산하면은 계산기가 아까 이거를 2파이로 나누면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 46,250이니까 계산식은 이거야.
2파이 r 값이 46,250이니까 250이니까 요 r만 구하려면 2파이를 하면 돼. 파이를 그냥 3.14만 쓸게요. 3.14 6.28 되겠죠? 그래서 46,250을 나누기 6.28로 나누면은 7,364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지구 반지름이 얼마로 측정된다? 7,364km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아까 쌤이 처음 얘기했던 지구 반지름과 어때요?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무려 몇 킬로? 약 1000km야. 900km 정도 차이 나죠. 반지름 900이면 꽤 많이 차이 나는 거죠. 하지만 만이 넘거나 2만 넘지는 않죠. 거의 한 9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구의 크기는 측정해 준 게 맞죠. 그죠?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죠. 자, 문제 시험 문제로 이 오차가, 이러한 오차가 요 둘 사이의 갭, 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약간 찌그러져. 맞아요. 첫 번째가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닙니다.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완전한 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또 오차가 있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조수가 가다가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뒤로 가죠. 요즘 안 되지. 몇 걸음 쳤더라? 100걸음인가? 200이라 그래. 또 이런 식으로 막 가니까 거리 측정 기술에 에어컨 기술에 거리 측정 기술에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세 번째 문제점도 사실 있거든요. 봐봐. 어떤 문제점이냐면 원래 시레네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요 지역은 같은 경도상에 동일 경도상 같은 세로선상에 있어야 돼요. 지구의 세로선상을 경도랑 같은 세로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경도가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동일 경도선상이 아니었대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같은 경도겠지 하고서 보낸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강을 따라서 쭉 가게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물이 같은 경도가 아니었었어요. 자, 잠깐 이거 써놓고 할게요. 동일한 경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바로 오차가 발생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 세 가지 이유 다 나와 있네요. 책에 다 나와 있네요. 세 가지 이유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일 경도상 있지 않다 나와 있네요. 책에 나와 있네요. 좋은 책이에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을 해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은 현재 여기는 안 나오니까 일단 또 나오면 그때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이것도 시험을 나와서 물어봐야겠다. 봐봐. 요 자리, 얘랑 얘는 어차피 곱해질 거지. 어차피 곱해질 거니까 요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괜찮은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식이다. 다음 중 맞는 식은 그래서 7.2도 대 여기다 갑자기 360도는 925km 대 2πr이다. 요 식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둘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요 둘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있어 없어. 어차피 곱해질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식도 괜찮은 식이다. 맞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 어차피 곱해질 거니까 둘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괜찮네. 이거 파악해서 맞는 식들을 찾아내는 것도 시험 문제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지구의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딱 꺼지네요. 이제 지구 자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자전입니다. 자, 체크만 해볼게.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거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건데, 우리 알고 있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네.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 그 정도. 그 정도 몰랐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 정도 알고 있었지. 자, 그러면 자전 첫 번째, 자전 속도입니다. 자전 속도는 하루에 한 바퀴니까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라는 건 360도 도는 거지.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1시간에 약 15도 정도를 돕니다. 1시간마다 15도를 쭉 도는 그러한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쌤이 한번 속도 계산해 봤더니 얼마였더라? 1600 얼마 나왔어? 그랬나? 아무튼 엄청나게 빨랐어요. 초속 1000km? 초속 1000km면 초속 km 아닌가? 우주선에 그럼 우주선에 100배가 넘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다시 한번 계산해 줄게요. 나중에 계산해 줄게요. 아무튼 어떤 반에서 계산을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다는 기억이 나요. 1000은 아니었나? 아무튼 엄청나게 빠릅니다. 빨라요. 그리고 또 적은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지구 둘레가 46,250이었잖아. 맞죠? 해보자. 46,250km였죠. 둘레가 2파이야. 전체 둘레가 한 바퀴 도는 게 이만큼 가는 거잖아. 네. 이만큼 가는데 하루 걸려. 24시간 걸린 거잖아. 그치?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컨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4625000 미터죠. 얘는 3600 시간당 볼까? 미터 퍼 세컨 좀 감이 있나? 아, 킬로미터 퍼 아워 감이 있지 않나? 그래, 킬로미터 퍼 아워 감이 있죠. 자동차 속도랑 비교하면 되니까. 얘는 미터로 낮추면 킬로미터 놔두고 밑에만 시간으로 하자면 되겠다. 그냥 그대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자, 자동차 속도랑 비교해서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 줄게요. 46,250. 제트기 속도 나올 거예요. 그래? 나누기 24. 아음속이나 아니면 음속. 시속! 놀라지마. 시속 1920. km per hour. 시속 1920. 와우. 저희가 지금 그 정도의 속도를 그렇지. 그 속도로 달리고 있는. 달리기가 아니라 돌고 있는.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죠. 냉정기 때 제트기하고 속도가 비슷한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현실감이네요. 아빠 차 속도 얼마야? 저희 아빠 200까지 별로 200까지. 야, 이거 잽싸는데, 그죠? 쌤은 80을 달려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속도가 각도로 계산하면 15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했더니 1927인가? 이 정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지구 중심부가 부풀 정도로 어마어마한 원심력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됐나요? 이게 나와있죠? 이 1시간에 15도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고요. 방향은요. 자, 방향은 자, 이게 되게 웃긴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구를 바라봤을 때 왼쪽을 그냥 서쪽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쳐보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서에서 동으로 가요 그러는데 여기는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 거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여기가 북쪽이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근데 뒤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북쪽이니까 오른쪽이 서쪽이죠. 맞죠? 우리가 찍어놓은 서쪽과 동쪽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약간 애매해.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지구는 분명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경우에, 즉 북반구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그냥 약속한 거예요. 야,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하자 한 겁니다. 반시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한 거야. 지구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돈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도 받아들여줘야 돼. 아,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도는구나.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약속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별인데, 자, 일단 현상을 들어봐. 쌤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이 책상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크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착한 사람 보이지? 돌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보이겠지? 그지? 네. 있다면? 근데 개미가 미쳐서, 개미가 뺑글뺑글 돌면서 크게 돌아요. 쌤이 지금 뭘 설명하는 걸까?
자전과 공전이요. 자전과 공전을 설명하는 거야. 자전하고 있는 천체와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가까이서 보면은 자전하네? 공전도 하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천체는 우리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상을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서 이 책상을 바라봐봐. 어떻게 보일까? 엄청 작고. 그냥 점으로 보이겠죠? 그 점 안에서 개미가 돌고 있대. 보여? 그냥 점입니다. 똑같아.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이 있어. 그 별이 거기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그냥 그 자리에 점으로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는 거야. 이해돼?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체를 보고 있으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절대 안 움직여야 돼, 원래. 이해돼요? 예. 자, 쌤이 지금 여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절대 안 움직인다, 그죠? 맞아? 근데 내가 이 천체야. 내가 지구에 타고 있어. 타고 있으니까 지구는 뭐예요? 방금 배운 자전을 하죠. 네. 자전을 하는데 난 자전하는 걸 느껴 못 느껴? 너네 지금 못 느끼잖아. 똑같아. 자전 못 느끼는데 곧 돌아. 나 가만히 있는데 제가 움직이네? 보여?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던 애가 어디 갔어? 일로 갔잖아. 오른쪽으로 갔죠. 다시 내가 얘를 보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죠? 보여?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느낀다고 우리 입장에서. 천체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근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천체의 일주 운동. 다른 말로 겉보기 운동이라고도 해요. 맞아요. 일주라는 말은 날 일자에 달릴 주자. 하루 동안 달려가는 걸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 일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주 운동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자전. 하루니까. 반대로 여기 연주 운동이라는 말 나와요. 연주는 뭐야? 1년 동안 달려가는 거거든? 연주 운동의 말이 딱 나오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일주 운동 나오면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자, 봐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쌤이 돌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천체는 시계 방향으로 가죠. 맞아? 네. 그래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체 일주 운동은 체크하세요. 어디서 어디로 방향으로 어디 갔냐? 여기 운동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당연히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천체가 움직이는 속도 얼마일까? 지구 자전 속도랑 같겠죠. 정확하게 하지 말고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는 속도로 가게 됩니다. 1927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자전이랑 공전이랑 뭔 차이예요? 공전 아직 안 배웠는데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크게 도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도는 거예요. 공전이라고. 자전은 혼자 뺑뺑뺑 여기 도는 거. 뺑뺑뺑뺑. 뺑뺑뺑뺑 돌면서 크게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엄청 어지럽겠지. 태양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가? 지구가요. 지구가 태양을 이게 지구야.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그게 공전. 도는 게 크게 도는 게 공전. 한 바퀴 도는 게 자전. 스스로 잡자. 공전은 이제 크게 도는 걸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겉보기 운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이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네요. 어디 보지? 그래요.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쪽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어. 동쪽 하늘을 보고 있어. 동쪽 하늘이니까 자, 천체는 일주 운동을 동에서 서로 한다며. 그러니까 동쪽 하늘이니까 어디론가 가겠지. 서쪽으로. 네. 서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야. 동쪽 하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봐봐. 각도가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었더니 각도가 15도라는 각도를 보고 있어.
그럼 몇 시간 동안 찍은 거야, 이거? 1시간 동안 촬영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촬영해서 여기 있던 전체가 여기까지 간 거를 찍은 거예요, 현재.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각도를 딱 주고서 이거 몇 시간 동안 촬영한 사진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 각도가 30도면요, 몇 시간이야? 2시간 동안 측정한 사진이 되겠죠? 왜?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래요. 이 그림은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자, 여기 이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의 일주운동인데, 우리나라는 위도 30도 정도 부분에 위치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어딨을까? 애매하다. 선생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게 알겠다. 봐봐, 이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고, 자, 이런 느낌?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에 자전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막 자전하더라도 북극성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북극성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 자전축과 딱 나라랑 완전 일치합니다. 북극성이 여기 위치하고. 근데 여기 있는 별들은 뭐냐면, 북극성이 있는 저기 말고, 이 자전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별들. 여기, 이 정도 있는 별들. 자, 이 별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별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마술봉, 요술봉 같은 거 생각하고, 여기 끈을 매달아서 별 하나 매단 다음에, 이렇게 휙 돌려봐. 휙 돌려. 돌리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휙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치? 돌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윙 돌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실제 별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네. 지구가 자전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도는 것처럼 그린 이유가,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멀리 있는 별은 크게 이렇게 돌고요. 그죠?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더 멀리 있는 별은 이렇게 돌겠죠. 그지? 이렇게 보이는 거.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적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과 북극 지방에서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극에 사는 사람은 자기 옆으로 이렇게 항상 돌아요. 별이 이렇게 돕니다. 동글동글하게 돕니다.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동글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도에 사는 사람은 항상 별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순간. 이해돼요? 이 그림이 이해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잖아. 비스듬하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서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쪽은 지나가요. 이렇게. 북쪽 하늘 보면은 여기서 뺑글뺑글 돌고 있죠.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걸 외우기 어려우니까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 일단 이 내용으로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겠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쌤이 알려준 암기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봐봐. 자,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자,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과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 순서로 정리할 거야. 동서남북이라고 말하잖아. 남북동서 이러지 않죠? 자, 암기법은, 방법은 롤러코스터 타봤죠? 네. 롤러코스터 법이. 자, 탈 겁니다. 잘 봐. 자, 탈까봐. 디기, 자꾸 올라가. 디기, 올라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무서워져? 아니요. 안 무서워? 네. 기대돼? 네. 좋아, 떨어뜨려줄게. 그죠? 올라가고요. 서쪽 하늘은 내려와요. 그 다음에 남쪽 다 떨어졌으니까 남쪽 하늘은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다 살았다 할 무렵에 한 바퀴 돌립니다. 맞죠? 이런 모습이야. 동쪽 하늘은 잘라볼게. 동쪽 하늘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별이 관측되고요. 서쪽 하늘은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관측되고요. 남쪽 하늘은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관측되고, 북쪽 하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동선 한번 찾아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서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남 지나가고 있죠. 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이 사진만 보고도 어느 쪽 하늘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다. 어느 쪽 방향의 하늘이냐? 동쪽이네. 롤러코스터 법으로 암기해서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시간 많이 갔네요. 우리 빠르게 공전 얘기 좀 할게요. 자, 태양도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원래는? 태양도 원래 안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크게 움직이는데, 우리 은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태양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는. 자, 그래서 태양도 일단은 고정시켜. 원래 안 움직인다 가정하는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태양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태양도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태양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이유도 지구의 뭐 때문이다? 자전 때문이고, 바로 태양도 뭐 한 거야? 일주 운동한 거죠. 태양의 일주 운동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자, 공전 볼게요. 공전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 보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고요. 자, 공전 속도도 좀 정리를 해보면,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돌거든요. 1년에 한 바퀴. 1년은 365일이죠. 한 바퀴는 360도 도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로 환산하면 약 1도 정도 공전합니다. 하루마다 1도씩 움직입니다. 상상이 돼요? 이 큰 우주 공간을 하루에 1도씩. 그래서 얘가 A에서 B로 이렇게 오는 동안 각도가 만약에 90도라는 각도로 한다면 며칠 걸리는 거야? 90일 동안 공전한 겁니다. 이게. 안녕? 90일은 90도 돌겠죠? 91도. 이렇게 공전 속도는 하루에 1도 정도씩 공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전하는 방향도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아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요.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공전한다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태양을 제외한 별자리, 이 별자리 같은 것들은 별자리가 박혀있네. 별자리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죠? 근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도 공전하면요. 내가 반시계 갔으니까 쟤네들은 시계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내가 반시계로 움직이니까 별자리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동 방향은 우리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규칙에 딱 들어맞거든요. 예외적인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입니다.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자,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봐봐. 태양의 연주운동.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봐봐. 지구가 A 위치에 있던 지구가 B 위치로 지금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냐 이건데, 자, 이게 하늘에 떠 있는 공간, 이게 천구라는 공간이야. 하늘에 있는 공간.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을 바라보면 별들이 어딘가에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이 천구라는 공간에 쫙 박혀 있는 거야. 즉, 어떤 별이 앞에 있고 어떤 별이 뒤에 있는지 우리가 느껴져 안 느껴져? 이런 거 느껴지지 않죠? 쫙 어딘가 박혀 있는 그 공간을 천구라고 하고요. 이 천구상에
태양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볼 거예요. 봐봐. A 위치에서는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천구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크했나요? 근데 내가 B 위치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때는 천구상에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움직였죠. 어떻게 움직인 거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여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맞아요? 네.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반시계로 가면 쟤는 시계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리 때문에 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시계로 움직이면 쟤도 따라서 반시계로 같이 움직여요.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자, 방금 그림 꼭 기억해야 돼. 태양의 연주운동은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운동은 똑같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걸 체크해주세요.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역시 서에서 동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주운동하는 이유가 지구의 공전 때문이니까 태양의 연주운동 속도 역시 당연히 1도씩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왜요요? 아니면 네요요? 네라고 그랬죠? 귀가 이상해요. 당연히죠?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요 별자리 그림을 이해하면 맞춰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우주 공간에 태양이 현재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고 다 별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지나가는 곳 부근에 이게 태양 일러주기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태양이 지나가는 곳 부근에 있는 별자리만 정리하는 거야. 이 별자리가. 하늘에는 별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모든 공간의 별자리인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걸로 맞아. 황도라고 해요.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요. 지금 황도를 쌤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별자리가 88개 정도의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 중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만 딱 잘라서 여기 넣어놓은 게 황도 12궁이라는 이 그림이에요. 자, 이 황도 12궁이라는 그림을 분석하는 법인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는 현재 날짜가 몇 월 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몇 월일까요? 자,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태양이 어디에 위치하냐가 날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양력 써요, 음력 써요? 여러분들 양력생일 그거 쓰죠. 음력 써? 저는 잘 모르겠어? 오늘 쌤이 6월 6일인데 수업하자 그랬을 때 6월 6일인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양력이네요. 우리 양력 쓰는 겁니다. 양력. 우리 집에서는 음력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양력이라는 걸 가지고 약속을 하고 양력으로 만나고 막 그래요. 맞아. 근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음력 썼는데 지금 양력 씁니다. 양력이 뭐의 약자냐면은 태양력이에요. 태양력. 태양력이야.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 위치에서 지금 태양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보라고. 어디 위치해? 8월달 위치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몇 월달이야? 8월입니다. 8월. 나오자. A가 8월이다. 이건 이해되죠? 문제. 그럼 B는 몇 월달이야? 따라가면 10월이죠? 네. 10월이죠?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2개월이 지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현재 날짜가 몇 월달이냐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때 보이는 별자리가 뭐냐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별자리. A 위치에서 태양이 있는 곳이 여기잖아. 근데 태양 쪽은
태양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자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태양 쪽 별자리는 안 보여.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 태양의 반대편 여기 염소 자리가 관찰됩니다. 다시 현재 A는 8월달인데 8월달에 지나가는 위치가 여기인데 8월달에 보이는 별자리가 뭐냐 그러면 염소 자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태양 쪽은 너무 밝아서 안 보여.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여기 별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밤하늘에 별자리 보는 거니까 염소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B는 10월달이에요. 현재는 10월달인데 10월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황도 12궁 안에서 현재 몇 월달인지 그리고 현재 그 위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지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된 거라고 되겠어요. 됐나요? 자, 우리 둘은 여기 81쪽하고 83쪽에 문제 있으니까 거기 좀 풀어볼게요. 꺼줄게. 저희 쉬는 시간 뭔가?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지금 쉴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쉬면 안 될까? 예. 끝나고 쉬면 되지. 약한 모습. 약한 모습. 머리가 아파. 그러면 개인적으로 잠깐 쉬는 걸로.